의사일정 제53항 군인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 유출은 약 53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외국에서 방위산업 기술이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의 구성 조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벌칙 수준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예. 다음으로 군인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 군인재해보상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별 증상 경과가 단계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지연성 PTSD의 발병 시점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기에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각 군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임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소수 병과를 그리고 그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급변하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도리어 우리 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과 미래전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및 우주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전투병과 중에서 일부 병과의 지원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항공이나 정보통신 등의 병과가 이제는 핵심적인 전투병과로서의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첨단 전투병과를 법정 병과장 대상으로 묶어두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병과장을 마치면 2년 임기 제한에 걸려 강제로 전역하는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전 전문가들이 군의 최상위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명시적으로 제함으로써 미래 핵심 전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기 제한 없이 상위 직위로 진출하여 그 역량을 군 전체를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경직된 인사제도의 족쇄를 끊고 우리 군이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중심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법안의 당위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한교 의원입니다. 송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2007년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지역별 지형 차이로 인해서 크게 달라 휴전선으로부터 200m까지 북상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10km까지 이격된 범위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한강, 임진강 등 천연 지형으로 인해서 10km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중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을 제한하고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 생활권의 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통선 범위를 현행 10km에서 5km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군부대 해체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손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의 경계 부담을 줄여서 민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작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실제 작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민통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수환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